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직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직선을 보면서 풀면 문제 생각이 좀 더 편해질 것이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이 등차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합에 대한 수열은 까불지 말고, 등차 합의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2차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등차 합에 대한 수열이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 2가 의미하는 건 뭐다? 공차와 관련되어 있다. 공차는 얼마다? 2분의 t입니다. 그래서 공차가 4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거 연습했고, 이렇게 상수항이 있을 때는 초항은 다르더라 했습니다. 이 Sn-Sn-1이 AN이 되는 것은 모든 수열에서 다 된다. SN이 주어지면 우리는 SN이 주어졌다는 것은 AN을 구해봐라 하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볼까요? 뭐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얘를 읽을 때 뭐라 읽어? 합으로 읽습니다. 합. 합이 주어졌다. 자, SN은 우리끼리 약속이야. SN이란 표현을 쓰려면 SN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 하지만 시그마로 표현하면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 거지. 그러면 SN을 써줬겠어? 시그마로 써줬겠어? 시그마로 써줬단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앞부분은 시그마가 다음 단원이어가지고 그런 거지, 실제 표현은 다 시그마로 표현이 됐을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합이 주어졌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쪽을 봤을 때는 뭐? 등차 합의 구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은 AN을 구하라는 하나의 흐름이야. 근데 질문이 AN이 아닐 수도 있지. A9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A9. A9는 굳이 AN을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는 AN 구하고 A9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요놈에서 바로 A9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 문제가 AN을 구해 놓으면 쉽게 풀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문제 질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면 AN을 구하고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질문이 A9 하나이면 얘는 저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하면 S9 S8로 마무리하자 이런 소리가 되겠네. SN과 AN의 관계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고. 이 내용 있지, 이 내용. 초항이 다른 내용. 초항이 다른 내용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AN이 시그마가 얘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질문 자체가 A1 더하기 A9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지. 그러면 A1 어디서 구해? 여기에서 A1을 구해야 되고, A9는 이 방법이든 AN 구해서 이렇게 가든지. 시그마에 대한 내용은 A1 자주 질문합니다. A1 자주 질문해요. 그럼 A1을 따로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A1이 따로 나온 거라고. 알겠죠? 다음은 등차 합에 대한 구조는, 등차 수열이 등차 합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뭐였습니까? 2차인데 상수항이 없어.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분명 되겠죠. 상수항이 없으면 인수분해 되겠지. 하나의 인수는 얼마야? 0이야. 그래서 구조가 무조건 이 0인 점을 지나게 되는 구조고,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잘은 안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구조가 없다가 아니라 잘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이거고, 얘를 보는 순간, 이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얘를 생각해야 되고, 얘를 보는 순간 얘를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자, AN은 특징이 뭡니까? A1은 음수이고 양수고, A1은 양수고 D는 음수의 구조야. 그럼 얘를 보는 순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줘요. A1은 양수이고 공차는 음수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가 뒤집어지면 A1은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만 질문이 얘야 얘. 그러면 얘이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가장 높은 순간이 발생하겠죠.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 최대에 대한 얘기는 일반항의 뭐에 대한 얘기가 똑같냐면 0에 대한 위치에 대한 얘기가 똑같다고. 합이 왜 최대가 되겠어? 양수들만 더했으니까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양수 음수의 경계점을 찾아달라 이 말이겠네. 그러면 AN이 SN이 최대에 대한 질문은 AN이 양수 위치를 찾겠다, 음수 위치를 찾겠다 이런 질문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다음 두 가지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있어. 이 두 가지 구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점이 여기에 걸리면 대칭 구조가 됩니다. 우리 2차 함수 배웠잖아. 그럼 축은 이거의 평균이 되겠지. 이거의 평균이 되겠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가 10이야. S10이야. S11이야. S10이면 축이 얼마야? 5가 되겠지. 그럼 이 위치가 뭐가 된다? S5가 되겠고 축이 얼마야? 5.5잖아. 그럼 그게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점하고 이 점이 되겠죠. 대칭적인 구조. 자, 비대칭 구조의 최대점은 이 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어. 4분의 41이 나왔어. 축이 4분의 41이 나왔어. 그럼 최대 위치는 얼마야? 축에서 가까운 자연수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가까운 점에 S10이 있고 좀 떨어진 점에 S11이 있겠죠. 최대값은 S10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구조까지 이해됐어요? 이 구조 2차 함수를 볼 게 아니라 우린 점만 찍을 건데 가장 높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실제 어떤 문제도 많이 나오냐면 요놈을 이 구조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변화 상황이 AN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A2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 간격이 뭐라고? A2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지. 올라가면 양수, 내려오면 음수 이래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A3랑 관련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4랑 관련이 되어 있겠지. 그럼 A3는 올라갔다가 A4가 내려왔다 이 말이지. 두 개 간격이었지. 똑같다는 말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죠. 여기가 얼마고? A 얼마야? 3이고 여기가 A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은 뭐야? 여기서 여가 A1 현재 점은 하나 더 찍어볼까요? 여기가 A1 여가 A2 A3 여가 A4 뭔 말이야? 이렇게 넘어갔다는 소리는 A4가 0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구조다. 문제를 만들려면 이 두 가지 구조는 꽤 많이 나오는 구조다 이거지.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대칭적인 구조는 꽤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S5랑 S15가 똑같대요. S5랑 S15가 똑같다. 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좀 빨리 넘어갈 건지 생각을 하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F5랑 F15가 같다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축을 생각했단 말이야. 어디에서는? 2차 함수에서는. 얘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차 함수와 연결하면 아 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얘를 수열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거야. S5에서 S15가 되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말은 그 중간에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0이 됐다는 소리겠지. 누구야? A 6부터 A 15까지가 0이 됐다는 소리지. 이 말인 즉슨 S15에서 S5를 빼면 0이란 말하고 똑같겠네요. 이 식 똑같은 식이잖아.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고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고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야. 이런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보다 좀 더 빠른 길이 뭐라고? 얘라고요. 사실 얘랑 얘랑 어떤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이야. 단지 수열에 있는 내용적인 부분과 2차 함수적 생각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내가 편할 것이다 이거고 여기에 정중앙은 얼마야? S10이 되겠죠. S10이 어디 있단 소리야? 하나밖에 없지. 이러한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구조다 이거지. 또는 이러한 구조가 나오겠죠.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 이러한 점을 이 점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야. 절대값 씌우면 그래프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꺾어 올라가게 됩니다. 꺾어 올라가게 되고 이 간격하고 그 다음 간격은 누가 더 크겠어? 2차 함수가 가면 축에서 멀어질수록 한 칸 간격은 정수 자연수니까 한 칸 한 칸은 가깝냐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점은 이 라인보다는 더 당연히 위에 찍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냐 안 걸리냐는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이 정도 구조까지 이해한다는 것은 등차 합을 2차 함수와 연결해서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해놓으면 2차 함수는 공부를 좀 많이 해놨잖아. 단 뭐만 생각하자? 자연수만 생각하자 하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도 등차 수열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직선 그리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 구조는 우리가 좀 쉬운 구조야. 더하기 빼기 구조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 구조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등차 등비 문제가 등차 수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만큼 문제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풀다가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등차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뭘 생각하자는 거냐면 중앙 얘기를 하자는 소리야. 아닐 수도 있고. 자, 등차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요게 표현이 뭐야? 중괄호 표현이 수열 표현입니다. 중괄호가 우리끼리 약속이야. 중괄호가 수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반항이야. 안에 있는 게 일반항이야. 알겠어? 이게 뭐야? 무슨 뜻이겠어? 수열이란 말이 붙어있어?
일반항이 3이란 소리야. 뭔 말이야? 3, 3, 3, 3, 3 이런 소리지. 함수로 상수함수란 소리겠네. 됐어요? 그럼 이거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우리가 아는 수열은 뭐 있어 지금? 우리가 아는 수열은 등차, 등비밖에 없어. 그 외에는 이름이 없어. 하나 더 있는데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알았어요? 선생님 시간이 여유가 되면 개차 수열 좀 분석을 좀 해줄 거야. 왜냐면 등차, 등비 외에 건들 수 있는 수열은 다 개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는 아니야. 어떤 수의 특징을 갖고 반복적으로 나온 수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열은 이름이 없어. 뭐 반복, 주기수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름 따로 없고 우리가 쓰는 수열은 등차, 등비, 개차까지 세 가지 수열이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가 수열 3은 등차냐, 등비냐, 개차냐 이렇게 질문이 되겠지. 그렇게 질문하는 문제는 없어. 단지 뭐만 물어봐. 등차, 등비만 물어봐 보통. 상수 수열은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왜 등비지? B가 1로 일정하니까. 차이는? 공차는? 차이는? 3, 3, 3인 차이가 얼마야? 0, 0, 0. 등차 아니야? 0으로 등차란 말은 그 차이가 다 이걸 개차라 불러? 공차라 불러. 근데 공차라 부른 것은 사실 조금 등차 수열이 쓰는 단어니까 이 개차라 부른단 말이야. 차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되는 거야. 상수 수열은 모든 수열이 다 됩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냐 물어봐. OX로. 이게 무슨 수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등차 수열이다. 얘는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참거지. 모든 수열이 다 됩니다. 상수 수열은. 알겠죠? 자, 등차 수열. AN이 있고 BN이 있습니다. 그러면 A1, A4, 7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 말 되나요? 세 칸씩 띄었으니까 되겠지. 질문 자체가 등차냐 등비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아니 등차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질문이잖아. 그럼 등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D 다시라 쓴 것은 너희 D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D 다시라 쓰는 거야.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등차 수열이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A1, A4, A7 나오면 중간에 투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1번, 4번, 7번 이렇게 넘어가면 돼. 번호를 얘로 A n번째는 뭐냐? 3n 마이너스 2가 n번째인가요? 얘를 새로운 수열 C1, C2, Cn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한다고 해. 알겠어? 만약에 이 문제를 AN으로 연결하라고 하면 좀 세분화 시켜야지. D 다시는 3D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고. 그냥 이게 어떤 수열의 특징만 판단한다 하면 그냥 등차 수열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풀 수가 있는 거지.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A3 더하기 B3.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해도 공차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7, 8, 9. 얘는 등차 수열이 돼, 안 돼? 되나요? 이렇게 더한 거에 등차 수열 되냐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 되니까 요 놈이 공차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칸, 세 칸, 세 칸 되었지.
3D, 3D, 3D. 3 곱하기 3D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러한 새롭게 원래 알고 있는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공차만 생각하면 되겠지. A1 더하기 A5 A2 더하기 6 A3 더하기 7 얘네들도 뭐다?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차들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데?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알아내고 그 중에 항 하나만 알면 모든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 대표적인 놈이 이제 이런 겁니다. 등차수열 AN을 가지고 N1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그럼 S10이 있고 S20이 있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반항 구해갖고 넘어갈 수 있어. S10이 나왔으니까 문자 초항하고 D 공차로 식 하나 나오고 20도 마찬가지 만들 수 있지. 그럼 연립방정식 만들어가지고 A와 D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문제는 수열에서 그 방법을 웬만하면 배제시키고 그건 최후의 방법이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등차 중앙 이런 구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보는 순간 10번, 20번, 30번 뭔가가 있다 이 말이 규칙이. 또는 S30 아니면 S 몇 번이 나오겠어? S40이 나오고 좀 더 어려나 그러면 S61이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는 S10 A1 더하기 A10 다음은 A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게 이거잖아요.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어 없어? 얘는 몇 개야? 10개지. 얘는 몇 개야? 20개야. 갖고 노는 게 얘는 10개를 갖고 놀고 얘는 20개를 갖고 노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돼. 얘는 관계가 있어 없어? 얘는 10개고 얘는 10개잖아. 수열에서 개수 꽤 중요합니다.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그 다음도. 그럼 몇 번부터? 21번부터 30번까지. 그럼 얘는 얼마고 현재? 10이고 얘는 얼마고? 30이고 얘는 그래서 50이 된다 이 말이죠. 질문 얘가 아니네. 질문 뭐야? 30번까지 합이니까 S20에서 얘를 더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를 구조화 시켜가지고 한번 식을 적으면 자 SN이라는 수열이 있고 SEN-SN S3N-SEN 얘네들이 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총 몇 개? N개. 얘도 몇 개? N개. A1이 AN 플러스 1이 된 거지. N칸 띄었어. D가 N칸 띄어서 ND가 되겠지. A1이 AN이 되는 AN 플러스 1이 되는 방법은 ND. 근데 총 몇 개야? N개가 있지. 그래서 공차는 그냥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차라고 생각하면 풀면 되는 거고 AN하고 연결하려면 여기 뭐가 돼? N제곱 D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자, N제곱 D라고 쓴 것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풀자는 소리가 아니라 AN으로 넘어가서 풀자는 소리야. 얘를 이렇게 쓰는 순간. 근데 이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잖아. 그냥 얘하고 얘가 등차 수열임을 판단해서 요걸로 풀었단 말이지.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SN에서 N제곱 D를 더하면 되겠죠. 얘는 SEN-SN에서 N제곱 D를 더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거?
그럼 여기서 나온 식이 어떤 식이 나왔어? SEN은 ESN 플러스 N제곱 D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은 SEN 자리에 요놈을 이렇게 집어넣겠지? 이렇게 집어넣겠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위의 식에서 S3에는 ESEN 마이너스 SN 플러스 N제곱 D가 되겠고, SEN 자리에 요놈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ESN 2 뺐으니까 4, 1 뺐어. 얘는 3SN 플러스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얘를 곱했겠네. 그러면 3 n제곱 d가 된다고. 3 대신에 1 플러스 2를 적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n제곱 d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발생을 할 건데, 이러한 식을 우리가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 그때 너희들 시험 볼 때는 뭐 외워둘 수는 있지만, 그럼 이 문제 출발점이 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출발점이 뭔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얘의 공차가 뭐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식들이 뽑아지는 거라고. 그럼 분명 얘네들이 SN하고 SEN은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야. SN하고 S3에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 알겠나요? 얘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얘가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접 이런 바로 외울 수는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등비수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등비수열 하기 전에 등차수열 잠깐 점화식 한번 잡아볼게요. 점화식, 등차수열의 점화식. 등차수열 점화식은 등차수열 뜻이 뭐야? 차이가 일정하다 이 말이겠죠. A 2 마이너스 A1 A 3 마이너스 A2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D로 일정한 거예요. 맞나요? 맞아? 이 중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이다. 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차수열이 보이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야. 보여? 이 식이 보여? 지금 이 식이 보이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차이하고 위에서 아래를 뺐어요. 차이보다는 큰 수에서 작은 쪽,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거야. 여기에서 요거 뺀 것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다. 등차 수열을 알려준 거야. 얘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등차만, 얘는 등차 수열을 알려준 거고, 밑에 위에 거는 얘는 등차이면서 공차가 D까지 알려준 거지. 그러면 위의 식이 편하겠어, 아래 식이 편하겠어? 위의 식이 우리는 편하겠지. 그러면 질문은 아래 식이 나온다 소리야. 그래서 이 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보여야 돼. 얘를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니까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게 등차 중항이 되겠고, 얘를 2로 나누면
산술 평균이 된다 이 말이지. 덧셈적인 평균이 산술 평균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이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것이 얘가 너무 쉬운 거고 등차 중앙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해서 등차 수열인데 너희들이 제일 못 보는 것이 이거야. 똑같은 식인데도 잘 못 본다 이거야. 원래 등차의 뜻은 이거야. 얘랑 얘랑 같다가 등차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항이 총 3개 나왔으니까 2개가 주어져야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등비 가봅시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R의 n-1제곱. 우리 제일 잘 보는 표현이죠. 초항은 A이고 한 칸씩 넘어갈 때 R을 곱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의 변수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변수가 여기에 있어. 무슨 함수 이거? 지수함수네. 2의 x제곱 2의 x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등비수 지수함수고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잖아.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은 뭘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겠지. 그럼 공비 찾는 법이 뭐냐? 변수 n 아래에 있는 밑이 공비입니다. 뭐라고? 변수의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나오면 봐야 돼. 공비 얼마야? 얘를 공비를 볼 줄 알아야 돼. 공비 얼마야? 이 n을 봐야 된다고 해. n. 그럼 3은 여기 있는 자리가 아니야. 표현상 아니야.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2의 세제곱에 n제곱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그리고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알겠지.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려면 2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한 번에는 모를 거 아니야. 여튼간에 등비수열은 뭐만 알아내면 돼? 공비만 알아내면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초항은요? 초항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니까. A1은 대입하면 돼. 이게 제곱이라 된다고. 되니? 그래서 이 문제는 공비는 얼마다? 8이 된다는 걸 눈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등비수열이 되는 것은 항 자체가 하나의 항이고, 항 자체가 하나의 항이야. 그리고 지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고, 그때 공비는 무엇인지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나왔네. 합. 등비합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죠? 이렇게 쭉 깔아놓고 여기다 뭘 곱한다고? 공비 R을 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등비 수열과 관련된 합 문제는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풉니다. 등비합. 그래서 공식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약간 변칙적인 등비 문제, 뭐 멱수열 같은 거, 멱급수 같은 거 풀 수 있어요. 등차 등비와 곱해지 형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식이면서 원래 SN과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1-R SN은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되니 이렇게 풀면 이제 틀려. 등비수열 풀 때 항상 요거 때문에 틀려. 이게 서술형으로 나와. 등비합 공식 유도하시오. 1이 아닐 때 이렇게 가는 거고 1일 때 순서가 바꿔줘야 돼. 원래 1부터 쓰는 거야. 1이란 말은 뭐야? 공비가 1이라는 것은 얘가 다 똑같은 상수수열. 아까 얘기했죠. 상수의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어. 얘는 SN은 NA 이렇게 답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등비합 공식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요러한 식이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뭐야? 우리 눈에 잘 보여야 될 문자가 누구야? 상준수? 누가 잘 보여야 돼? n이 잘 보여야 된다니까? n이 잘 보여야 돼. 함수니까 변수 n이 잘 보여야 된다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다 상수야. n만 변수고 나머지 다 상수야. 그러면 식의 구조가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보일 거라고. 실제로 등비합에 대한 식을 쓰면 이렇게 써져 있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5 막 이렇게 써졌다고. 이되니? 합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잘 봤더니 A가 누구야? 얘가 A고 얘가 B지. A 더하기 B가 0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수 형태가 등비수열이면 A 더하기 B가 0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등비합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보는 순간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연습. 얘를 보는 순간 이 구조가 아하 공비는 얼마다? 3. 식의 표현은 잘못됐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했지. 어떻게 써야 된다고?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줘야 된다. A, R의 n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써줘야 돼. 우리 눈에 잘 보인다. 거기에는 A, B의 합이 0 구조가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보여야 되고 A, B의 합이 0이 되는 구조는 등비합으로 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에서 합수열이라고. 합도 하나의 수열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 식을 보는 순간 공비 R은 3이고요. 초항은 A1은 제곱 빼기 6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AN은 6, 3의 n-1제곱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봤을 때 얘가 등비수열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공비는 이 변수 n 밑에 있는 게 공비. 됐죠?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SN이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나왔어. 얘는 뭐야? 지수 형태니까 등비수열과 관계가 됐을 거라고.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것 말고 아마 이렇게 써라고 나왔을 거고, 이렇게 샀으니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등비합이 아니야. 이건 등비합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뒤에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등비수열이고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러면
얘의 일반항은 A, R에 R이 얼마고? 3이고 n-1제곱 이렇게 쓸 건데 n이 2부터 이렇게 된다고. 1번은 누구고? 3, 3은 9, 10이고요. 이렇게 써줘요. A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SN 나왔을 때 우리가 AN 구하는 방법은 확실해. Sn-1은 3, n-1 플러스 1이에요. 빼면 얘가 AN은 3의 뭐야 지금 3, 3 빼면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얘는 뭐부터? 2부터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째? 이 식하고 지금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뒤에 구조가 맞아 떨어진 구조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자, 이 풀이 방법은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니까 소수령은 다 이렇게 할 거야.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라고 가는 문제는 다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거야. 그리고 A1은 누굴 통해서 구하고 여기에 있는 S1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 요렇게 식을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이 구조가 등비 구조에서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표현부터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온 거다. 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했지. K값 딱 보면 나와야 돼. 이제 이거는 K가 얼마다? 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5가 답입니다. 소수는 어떻게 한다고? Sn-1은 5n-k 빼게 되면 AN은 4 곱하기 5의 n제곱. 맞죠? 얘는 2부터다. A1은 어떻게 갈 거냐면 계산했더니 25-k가 되고, 얘가 1번과 2번부터가 다르면 안 되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하니까 위에 식에다가 A1을 넣었더니 20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K값은 5가 된다. 이게 소수령이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등비합의 특징 뭐 거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비 중앙부터 볼게요. 자, 등차 중앙은 두 개의 산술 평균적인 내용이야. 등비 중앙은 뭐야? 그러면 기하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야.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는 A2의 세제곱, 이게 등비 중앙입니다. 이해되니? A1, A2, A3, A4, A5는 A3의 5제곱, 이게 등비 중앙의 개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열을, 등비 수열을 가지고 이렇게 곱했다. 등차수를 갖고 더했다. 그럼 기본적인 등차수열 중앙, 등비 중앙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알겠나요? 그런데 첫째 항과 처음부터 이렇게 쭉 더했다가 등차 중앙을 갖고 얘기했다는 것은 SN으로 연결이 되겠지. 얘는 등비 중앙은 곱해서 가는 거니까 등비 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야.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알겠나요? A1, A2, A3, A4는 준영아 뭐야? 자, 얘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 썼지?
요 표현 이해되니? 표현 이해돼? 얘를 일반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A R에 얼마야? 2.5는 얼마야? 2분의 5 어떻게 써? 2분의 3의 4제곱은 A 4개 R 몇 개야? 6개 맞나요? A, AR, AR 제곱, AR 세제곱, A 4개, R 1 더하기 2 더하기 3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이 등비중앙을 좀 생각을 하자 이거지. 표현은 다르더라도 등차수열도 중간을 끊어봤지. 등차수열의 중간을 끊었다는 것은 2분의 D적인 개념이고, 이런 등비수열 곱해서 쪼갰다는 것은 루트 R이라는 개념입니다. 루트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인데 절반 끊어서 갔단 말이지. 절반이 아닙니다. 곱하기적으로 절반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식이 편해질 거라고. 표현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어요. 표현 잘못된 거야. 표현 자체가 아예 모순이야.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 AN이 등비입니다. BN도 등비입니다. AN이 등비, BN이 등비야. 그래서 그러면 AN분의 1은 등비가 되나요? AN이 등비수열이야. AN분의 1은 등비수열이 되나요? AN 플러스 BN은 돼, 안 돼? 얘는 안 돼. 가능하려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공비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붙으면 가능하겠지. 두 개 공비가 똑같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N, BN은 되나요? 돼? AN분의 BN은 되나요? 돼, 안 돼? AN 제곱은 돼, 안 돼? 아니 얘랑 곱했다가 얘를 곱했다가 똑같은 말 아니야. 된다고 바로 와야지. AN 제곱분의 1은 된다고 봐야지 바로. 1이니 등비수열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 하나 더 적어줘? 또 적겠지. 등비수열 되나요? 아니 얘는 몇 칸 띄었어? 2칸 띄었지? 그럼 곱하기 R 제곱인가요? 얘는 몇 칸 띄었어? 2칸 띄어서 곱하기 R 제곱 되나요? 그럼 전체식이 R 곱하기 하면 말이 되는 거지. 얘는 등비수열이네.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아까처럼 등차수열 했던 SN, SEN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네 여기서도.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SN하고 SEN이 나오면
우리는 SEN이 아니야. SEN 마이너스 SN, S3N 마이너스 SEN이 요렇게 넘어갈 때 등비수열이 된다는 생각. 있을까? 이거네. 1, 2, 3, 4, 5, 6, 7, 8. 그럼 이거는 뭐라고? 등비수열이 된다 이 말이야.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얼마를 곱했어? 8을 곱했지. 질문 자체가 관계성이 있는 문제잖아. 다시 말해서 일반하고 가 안 가? 안 가겠지. 얘의 구조가 그냥 등비수열이야. 8을 곱했으니까 4 곱하기 8을 몇 번 갔는지만 이해하면 되겠지. 4, 1, 4, 5 몇 번 띄었어? 총 5개가 되겠지. 4번 띄었다. 이렇게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등비의 구조를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제 일반항으로 가려면 여기 있는 n개에서 여기에 있는 n개가 되겠어. 1번에서 요놈 넘어갈 때 몇 번 띄었어? A1이고 얘가 AN 플러스 1부터잖아. n번 띄었어. R의 n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SEN-SN은 SN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SEN은 SN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S3N-SEN은 SEN-SN에다가 R의 n제곱을 곱한 거고, S3N은 SEN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SN의 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SEN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1 플러스 R의 2R n제곱 R의 2n제곱에서 얘는 SN의 1 플러스 R의 n제곱 R의 2n제곱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라. 이해됐습니까? 어떤 흐름인지 알겠니? 얘를 SN 일반항을 쓰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SN과 SEN과 S3N에 대한 구조는 이 구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너희들이 기억할 때 뭘 기억한 게 제일 일단 오래 간다? 이 구조가 등비수열임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오래 갈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쉽게 가야 된다고요. S10하고 S20하고 관계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 S10하고 S20-10하고 관계가 있어. S20-S10. 그럼 얘는 10, 그 다음은 얼마? 21이 되니까 얘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4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얘는 뭐고? 40이 뭐라고? S30-S20이 4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S30은 70이 되는 이러한 거다. 이 구조적으로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이거야. 등비수열 AN이 있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고 역수의 합을 TN이라고 했어요. 역수의 합이 TN이야. 잘 봐. 자, S10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10이죠. T10은 A1분의 1, A2분의 1, A10분의 1 이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 안 됐어? 이 식에다가 A1, A10을 곱할 거야. A1, A10을 곱할 거야. 좀 알고 갈까? A1, A10은 누구랑 똑같아? 아까 등비 중앙 했잖아. 등비 중앙. A2, A9 맞나요? 너희들이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에 이해하듯이 등차 수열은 더하기적 성질이거든. 이걸 똑같이 곱하기적 성질을 이용하면 등비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등차 수열 더한 것은 당연한 거야. 더하기적 성질이 있으니까. 등비 수열 곱해서 문제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럼 등비 중앙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A3, A8 특징 보이지? 특징 보여야 해? 그럼 여기다가 A1, A10을 곱하게 되면 새로운 식이야 지금? 여기다가 A1, A10을 곱했다. 그러면 등으로 붙일 수 있겠네. 는 뭐가 돼? A10이 되겠지. 뭐가 돼? 뭐가 돼? A9가 되겠지. 뭐가 돼? A1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된다? S10이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역수들의 합을 다 더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를 다 더한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S10은 요놈의 S10이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A1 곱하기 AN을 하면 이게 합이 똑같아진다는 특징이 됩니다. 등비 구조에 대한 이해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일단 풀 수는 있어. AN이 등비수열이면 역수도 뭐다? 등비수열이다. 그럼 AN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AN분의 1의 구조를 가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개수가 똑같잖아. S10번 10개, T10번 10개. 그러면 얘와 S10하고 T10은 분명 고리가 있을 거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이게 수원은 누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래프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수원 파트가. 그런데 누가 여기에 맞는 기본적인 성질들 그걸 이용한 공식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따라서 수원 점수가 달라지는 거야. 수원은 공식을 누가 많이 기억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40점부터 70점짜리가 공식이야 그냥. 똑같이 수원 공부를 했는데 공식 기억하면 70점 나오고 기억을 못하면 40점 나오고. 알겠나요? 다음에 수원 시험 볼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맨날 그래. 점수가 안 나오면 공식 다 까먹었네. 당연한 말 아니야. 공식이 중요한데 공식 까먹었으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지. 듣준형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공식을 알아주고. 공식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적어도 이런 관계를 너희들이 적어보다 보면 다음에 풀이할 때 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러한 방법들을 유도해서 풀 수가 있다. 이게 있었어. 적어보고 특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게 등비 중앙이 되겠다 이 말이야. 다른 건 할 건 아니고 이 지수 형태입니다. 지수 형태.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어? 2에 n 플러스 3 이런 형태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고 밑이 공비고 그럼 이건 등비 수열이잖아. 얘만 보면 뭐야? 무조건 1차겠지. 얘만 보면 무조건 1차지. 그럼 얘 전체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얘만 보면 뭐야?
등차 수열. 이게 지수하고 1차의 관계, 등차, 등비의 관계고, 얘를 로그를 붙이면 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됐습니까? 얘를 지수로 보내면 등비 수열. 그러면 지수 형태니까 로그가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렇지? 이 등차 등비가 로그를 통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동시에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로그 2의 AN을 푸는 게 아니라 BN으로 풀 거라고. 그냥 등차 수열을 풀 거라고. 등차 수열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등비 수열로 넘어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젖장이 공배 사이인 등비 수열 AN. 얘는 등비 수열이야. 로그를 치면 뭐가 돼? 등차 수열이야. P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올리압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오늘은 일단 문제 좀 풀고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고, 이거 설명해 주면 올리압기 설명하면 또 자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알았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관계된 문제 위주로 일단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